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드셨죠? 관절이 삐걱거리고 몸이 무거우셨죠? 저도 20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환자를 진료하고 주말엔 골프를 즐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평생 무시해온 내 곳만 관리해도 20년 젊어지는 놀라운 비밀.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단 4곳의 신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포기합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말하며 손주들과 뛰어놀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등산이나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하죠. 가끔은 내일 아침에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 관리에 공통적으로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인체는 하나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 부위는 마치 고속도로의 주요 교차로처럼 전신의 건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발견한 4가지 부위는 바로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이 부위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위생 차원을 넘어서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 신경계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 부위들의 관리 상태가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발, 매일 수만 보를 걷게 해주는 이 소중한 신체 부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제 진료실에 78세 박상철 어르신이 찾아왔을 때 그는 거의 걷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생님, 발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세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발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저는 의대생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발 관리 4단계 실천법을 말씀드리면 첫째, 따뜻한 물에 30분간 담그기.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30분간 발을 담그면 발의 혈관이 확장되고 전신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78세 이명숙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20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매일 저녁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둘째,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15년간 고생하던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이 부분을 매일 5분씩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숙면을 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세척 후 완전히 건조하기. 발가락 사이는 습하고 어두워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82세 김우진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넷째, 보습 크림과 미끄럼 방지 신발 사용하기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목욕 후 바디 로션이나 전용 풋 크림으로 발을 부드럽게 유지하세요. 또한 집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박상철 어르신은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선생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랜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센터입니다. 75세 이정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선생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부어 단단해져 있었죠.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겨드랑이 관리 4단계를 말씀드리자면,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기.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천연 성분의 순한 비누만 사용해왔습니다. 녹차 성분이 함유된 비누나 코코넛 오일 비누를 추천합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하여 세균 번식 방지하기.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고 헤어드라이어의 차가운 바람으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83세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만으로도 20년간 고생하던 겨드랑이 가려움증을 해결했습니다. 셋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 사용하기.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데오드란트는 피하세요. 베이킹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를 사용하거나 사과 사이다, 식초를 물에 희석해 바르는 방법도 좋습니다. 넷째, 아침 2분 림프 마사지로 순환 촉진하기. 매일 아침 2분만 투자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양쪽 겨드랑이에 각각 1분씩, 총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3번째 부위는 혈액순환의 중심지인 허벅지 안쪽입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71세 김영희 할머니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선생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니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부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죠.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 관리법은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저는 목욕용 스펀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는 방법을 환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둘째는 통기성 좋은 면 소재 옷 입어야 합니다.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으세요.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림프의 흐름도 저해합니다. 76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평생 꽉 끼는 팬티를 고집하다가 허벅지 안쪽에 심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넉넉한 면 속옷으로 바꾸고 2주 만에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셋째, 나비 자세와 허벅지 스트레칭으로 허벅지 안쪽 혈액순환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 스트레칭을 5분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액과 림프액이 잘 돌아 하루 종일 다리가 가볍습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샤워 후 바셀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네 번째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뇌 건강의 열쇠인 등과 두피 부위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 조명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한 두피, 현저히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 씻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면 등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도 개선됩니다. 79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주세요. 셋째,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매일 아침 5분간 간단한 척추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이며 어깨를 천천히 돌리세요. 83세 방영호 할아버지는 이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한개월 만에 15년간 시달렸던 만성 요통이 크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테니스공 2개를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고 그 위에 누워 천천히 움직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오랜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첫째, 요일별 집중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월요일은 발 관리,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하고 있는 일과 연결하세요.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도 완전히 해결됐죠.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이상철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한 노년은 선택이지 운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며 살아가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단 4곳의 신체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부위가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늦은 때라고 생각하는 지금이 사실은 가장 이른 때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뇌건강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